저 혹시 지금 잘 보이나요? 잘 보입니다. 아, 네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인 텐서플로우 첫 번째 위크 Exploring a Larger Datase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이현주입니다. 우선 이제 코스 1이 끝나고 코스 2가 시작됐기 때문에 코스 2에서는 뭐를 배울지 이제 훑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스에서는 기본적인 신경망을 구현하기 위해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기초적인 CNN이나 이제 실제 이미지의 CNN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코스의 첫 번째 위크에서는 여태 배운 아이디어를 이제 캐글에 있는 고양이 강아지 데이터셋에 적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이전에 했던 데이터셋보다는 더 큰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Exploring Larger Dataset 첫 번째 위크고요. 어, 작은 데이터셋을 사용하면은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게 발생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데이터셋을 하면 그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데이터셋을 사용하려는 겁니다. 이제 윅2에서는 오버피팅을 다루는 방법 중 하나인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텐스플로어가 이걸 위한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배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그 사진에 대한 미러 이미지나 회전된 이미지도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넣어가지고 데이터셋을 크게 만들어서 그러면 오버피팅이 방지되니까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텐서플로우의 툴을 사용하면은 원래 데이터셋을 변경하지 않고 그걸 트레이닝셋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윅3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 배우는데 원하는 데이터셋만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데이터셋에는 원하는 데이터셋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수천 개, 뭐 밀리언 이상의 이미지를 트레인 시킨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트레인 시킨 걸 가져와서 자신만의 러닝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 이미지들에 대한 피처를 더 발견하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윅4에서는 여태 배운 거는 이제 고양이, 강아지, 사람, 말 이렇게 바이너리한 클래시피케이션이었는데 윅4에서는 3개보다 더 많은 3개 이상의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이런 거부터 이제 음식 종류 뭐 수천 가지 되는 음식 종류 같은 걸 배우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배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코스에서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인텐스 플로우에서는 이제 첫 번째 코스에서 배웠다는 걸 사용하되 더 딥하게 공부할 거라고 합니다. 여태는 이제 데이터가 포커스 되어 있거나, 이제 데이터가 스몰하고 이제 객체가 중심에 포커스된 이런 패션 데이터셋들을 사용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들의 로케이션이나 뭐 어디에 가려져 있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아지가 조그맣게 있다거나, 이제 가운데 있는 고양이처럼 이제 하반신이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들처럼 여러 고양이가 있는 식으로 이제 좀 메시한 데이터셋을 사용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을 텐서플로우로 다루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스킬로 그런 안 좋은 데이터들을 걸러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로 랭스를 가져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파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필터 아웃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는 캐글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할 강아지, 고양이 문제입니다. 우선 캐글에 대해 소개하자면, 캐글은 이제 머신러닝 챌린지가 올라오는 사이트고요. 대회 컴피티션에 참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상금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올라오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그중, 더 vs 캣이 꽤 유명한 문제이고요. 이제 여태 배웠던 테크닉들이 이 문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텐서플로우와 케러스의 좋은 점이 이름을 미리 이제 붙여 넣어준 서브 디렉토리에 이미지를 넣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진분류니까 캣, 덕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고양이 사진을 고양이 폴더에 넣고 강아지 사진을 강아지 폴더에 넣어 놓으면은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그거를 오토 레이블, 자동적으로 레이블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이제 다 수작업으로 이제 레이블링 같은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다 오토 레이블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미지를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으로 서브 디바이드를 하는데 그 폴더들을 이제 어포인트 해주는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팅을 위한 이미지들이 지금 zip 폴더로 저장되어 있고 총 3,000개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2,000개는 트레이닝을 위한 거고 1,000개는 테스팅을 위한 이제 큰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이거는 구글 콜앱에서 실습한 코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드를 설명을 하자면 콜앱이 런시키는 이제 가상머신의 OS에 접근을 해줘가지고 이제 압축 풀은 파일들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받은 그 데이터를 언집해가지고 TMP 디렉토리 넣어주기에 주고 이제 트레이닝 디렉토리랑 밸리데이션 디렉토리 이렇게 서브 디렉토리들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 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슬래시 한 다음에 캣츠 그다음에 덕스 이런 식으로 이것과 동일한 형태의 이제 서브 디렉토리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콜앱에서 왼쪽에 아이콘을 누르면 볼 수가 있는 그 폴더 구조고요. 디렉토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일들이 잘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들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여기 땡땡 한 다음에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이썬 문법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 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트링의 인덱스가 1부터 1 이상 3 미만인 걸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줘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기는 처음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맨 처음부터 출력을 해주고 이제 10번째 인덱스 미만까지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파일 이름이 그것보다 짧기 때문에 이걸 다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0개의 트레이닝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0개의 밸리데이션 이미지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매트플로브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자료들을 이제 차트나 플롯으로 시각화,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는 패키지예요. 여기 있는 링크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가면은 다양한 시각화 예제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매트플로브 라이브러리 갤러리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매트플로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시각화해서 파일들이 잘 있나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피겨에 대한 속성이 뭐뭐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피겨의 구성 요소에는 이런 게 있고, 피겨는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이해가 쉽다고 합니다. 우선 피겨를 그린 다음에 여기 로스가 4고 이제 콜스가 4인데 이제 4 곱하기 4에 도화지 위에 4 곱하기 4의 그리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인덱스를 0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plt.gcf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피규어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들을 도화지에 넣어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제 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피규어의 사이즈를 조정해 주는 거고요. 인덱스도 이제 8씩 옮겨가면서 이제 해주는 거고, 이제 넥스트 캣 픽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리스트를 보면은 이제 8개의 고양이 파일에 대한 패스가 8개가 저장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코드를 보면은 이제 i 값에 따라서 이제 여기를 다 돌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이제
nrow와 ncol에 대한 값에 따라 이제 서브 플롯을 이용해서 그 피규어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엑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을 없애주는 거고, 이미지를 위드해가지고 아까 그 이미지 패스에 있는 그거를 이미지를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저번에 했던 클린한 데이터셋과는 다르게 좀 많이 다양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처럼 두 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색깔들도 다 다르고, 이제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들고 있는 강아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전의 데이터셋과는 다르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좀 큰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저희만의 뉴럴 네트워크를 빌드를 할 건데요. 우선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디파인 해주는데, 여기는 이제 앞서 홀스 vs 휴먼이랑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미지를 컨볼루션 한 다음에, 보면은 컨볼루션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풀링을 해주는 이 세 개의 세트에다가 이미지를 통과시켜 줍니다. 활성화하면서는 저번에도 했듯이 렐루를 쓰고 있고요. 이미지는 150 곱하기 150으로 다 동일한 크기이고, 이제 컬러이기 때문에 RGB 값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널을 3개를 넣어줍니다. 맥스 풀링은 2x2로 다 통일을 했고, 네, 그래서 첫 번째 컨볼루션이 그거를 통과를 해서 이제 잠시만요. 이미 이렇게 서머리를 인풋은 이미지는 150 by 150을 하고, 이제 아웃풋은 이제 시그모이드 처리해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의 싱글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서머리를 보면은 첫 번째 컨볼루션이 아까 봤던 첫 번째 컨볼루션이 그 150 곱하기 150 이미지를 148 곱하기 148로 리듀스를 시키고, 이제 점점점 리듀스를 시켜가지고 이제 세 번째 그 컨볼루션 풀링 셋까지 통과하면은 17 곱하기 17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연결시키기 위해 플래튼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의 별로 쭉 만들어가지고 그걸 댄스 레이어에 집어넣어 줍니다. 이제 512개의 뉴런이 들어있는 댄스 레이어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값을 받는 댄스 레이어가 있어서 그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아웃풋을 하나로 내주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모델을 컴파일 해주는 코드고요. 우선 여기 로스를 보면은 손실함수는 아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하고, 왜냐면 이제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은 RMS 프로브로 합니다. 이제 러닝 레이트는 변경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두 개를 세팅을 해줍니다. 우선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려면 그걸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값은 0에서 255로 좀 큰 RGB 개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려면 좀 너무 큰 숫자라 가지고 스케일링해서 0에서 1로 변환시켜줘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트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너레이트된 그 오브젝트를 불러와 주기 때문에 flow from 디렉토리를 불러와서 그 인스턴스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정했던 트레인 디렉토리를 어포인트 해주고, 이제 이게 이미지들이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150 by 150으로 사이즈를 통일을 해주고, 이제 배치 사이즈는 20으로 해줍니다. 2000개, 아까 그 트레인 세트에서 2000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각 사이즈가 20인 100개의 배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클래스 모드는 바이너리고요.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트도 그렇게 해줍니다. 이제 트레이닝을 해줄 건데요.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주려면 모델 핏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트레인 제너레이터와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터를 전달받아주면 됩니다. 이제 이게 끝이고, 이제 말이랑 사람이랑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돌려주면은 미리 돌려왔는데요. 한 3분 정도 그렇게 걸리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0.718로 이제 71% 정도의 정확도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자분의 의견에 따르면 이제 그닥 좋지도 않은데 나쁘지도 않은 그런 숫자고요. 이제 이거를 결과를 한번 봐봅시다. 네, 이제 모델이 이미지를 프리딕트를 할 거를 보는 건데요. 이제 여태 방금 학습신 모델을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 내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이제 하드 드라이브에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그 학습되지 않은 다른 이미지를 넣었고요. 이제 각 프리딕션을 보여주면 첫 번째는 고양이라고 잘 맞췄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제 오른쪽 이미지처럼 고양이인데 개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있는 강아지 두 마리는 잘 맞췄는데 밑에 있는 강아지는 맞추지 못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픽싱하기 위해서 크로핑이라는 걸 해줬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보면은 고양이가 너무 조그맣고 여기 있는 강아지도 너무 조그만해서 안 되는 게 아닐까 해서 이제 크로핑을 해서 그 스몰 데이터셋에서 했던 것처럼 오브젝트가 중심에 오고 이제 다른 고양이나 강아지 이외에 다른 물체들의 피처가 디텍트되지 않도록 이제 조그맣게 잘라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고양이 두 마리는 안 됐는데 오른쪽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만 잘 됐어요. 이제 이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내 왼쪽에 있는 고양이는 뭐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그런 그래가지고 고양이의 피처를 못 찾았을 수도 있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다리랑 꼬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다리가 두 개 있고 꼬리도 없으니까 고양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크롭핑을 해가지고 픽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픽싱에 대한 그런 크롭핑 말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차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제 컨볼루션의 효과에 대해서 시각화를 보여줄 건데요. 이제 어떻게 그거를 피처를 찾아내는지 그런 거를 이제 시각화해가지고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이는 모델 레이어스라는 API인데요. 이제 이거는 레이어의 아웃풋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각각에 대한 시각화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API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그 피처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랜덤한 이미지를 어레이에 넣어주고 이제 시각화 모델의 프리딕트 메소드에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여기 X라는 건데요. 이게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건데 중앙 루프에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넘파이도 쓰고 이제 뭐 리쉐이프도 하고 리스케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줍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컨볼루션과 풀링을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지에서 이렇게 맨 오른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약간 진한 색으로 이렇게 선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강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모델이 판단하는 이제 강아지의 피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한 부분들, 뭐 귀가 있다, 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모델이 찾아낸 이미지의 피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준이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저 튕겼나요? 네, 그럼 잠시 목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가지고 노트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아, 네, 잠시만요. 다시 발표. 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아, 네, 이제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아, 네, 입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피처가 강조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어, 어큐러시를 보여줄 건데, 이제 히스토리가 이제 아까 위에서 봤던 코드를 이제 밑에 가져왔는데요. 이제 모델 핏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히스토리에 할당을 해줬는데, 그거, 거기 그 모델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어큐러시랑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그리고 로스랑 밸리데이션 로스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했고, 이제 이 오른쪽 이미지에 보면은 X축이 에포크고, 그 Y축이 그 로스랑 액큐러시 값인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지금 이 에포크 오른쪽 위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두 번째 에포크 이후에는, 그 값이 이제 주황색을 보면은 주황색이 이제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을 에포크를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0에서 2까지 갔을 때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이제 덜 정확도가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에폭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마찬가지로 제 밑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음, 저 혹시 이렇게 하면 다 보이나요? 네, 지금 잘 보입니다. 아, 지금 화면 크게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하자면 이제 그 데이터들 이 액큐러시랑 로스 값들을 커리해 올 수 있는 히스토리 오브젝트가 있는데, 네, 이걸 그대로 써가지고 그 프로퍼티들을 불러온 상태입니다. 이걸 실행하면은 트레이닝 액큐러시는 1 근처로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트레이닝 액큐러시고요. 이제 밑에 있는 주황색이 밸리데이션 액큐러시인데, 이제 이건 0.7보다 조금 위에 아까 0.71 정도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모델의 정확도가 이제 모델의 정확도가 이 정도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어, 이 에포까지 했던 게 충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크게 변화가 없는 거고요. 예를 보면은 이 에포 그 이후에 트레이닝 로스가 줄었지만, 트레이닝 로스는 파란색이고요. 밸리데이션 로스는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그 차트 그 히스토리와 밑에 있는 히스토리가 같은 의미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모델이 70% 초반에 정확도를 갖는데, 네, EFV 이후에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트레이닝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실도 더 증가를 하는 거고, 그 억대로치도 딱히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데이터 일부만 사용한 거니까 데이터 전체를 훈련시키게 된다면은 EF 이후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larger한 데이터 셋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번에 다 큰 데이터를 다 넣어가지고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건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다음 주차에는 이제 데이터를 전부 쓰지도 않고도 옵션들만 이제 새로 설정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이제 낳게 되는 그런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flow from directory가 이미지 제너레이터에게 뭘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아까 코드에서 봤었는데 아, 트레이닝을 저, 위한 네? 예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제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 계속 그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에큐레시 그 그래프 슬라이드가 보이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이나요? 네. 네, 그래서 아까 flow from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로드했었기 때문에 이제 1번은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2번도 아까 이미지를 다 150 곱하기 150으로 통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이제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이제 자동적으로 오토 레이블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 2, 3번 다 해당하기 때문에 4번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그 컨볼루션이랑 맥스플링이 이렇게 세 개가 세트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150 곱하기 150의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쭉 컨볼루션이랑 맥스플링 이렇게 쭉 통과를 시켰었잖아요. 150 곱하기 150을 첫 번째 컨볼루션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 컨볼루션이 필터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 3 곱하기 3 사이즈의 값들이 이제 오른쪽에 주황색에 있는 그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필터가 적용돼서 9개가 하나로 들어가게 되어요.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듯이 이제 가장자리 이렇게 테두리 부분들에 그 150 곱하기 150에서 그 테두리 부분에 해당하는 값들은 이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오른쪽 그 맨 밑에서 하나 이렇게 하나씩 사라져가지고 이제 148 곱하기 148에 이제 이미지가 이제 풀링으로 전달을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컨볼루션의 결과는 148 곱하기 148이고요. 이제 이미지가 150 곱하기 150이고 이제 2 곱하기 2의 풀링을 사용한다면 그 리절트 이미지가 무엇일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제 150 곱하기 150이랑 이미지가 있을 때 왼쪽 위에서부터 생각을 한다면 이제 2 곱하기 2니까 그 2 곱하기 2의 값들이 이제 1 곱하기 1로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2 곱하기 2에 있는 그 사이즈의 값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로우와 콜의 값들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150 곱하기 150이었던 것이 75 곱하기 75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 트레이닝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고 싶을 때는 이제 아까 그 히스토리에 모델 핏 제너레이터를 이제 할당을 시켜줬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할당을 해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에큐러시랑 루트처럼요. 네, 이건 아까 했던 거고 이제 모델 레이얼즈 API가 가장 중요한 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어, 이제 EF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이 더 이상 그 어큐러시 값이 올라가지 않았고 어, 그 로스 또한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가 계속 증가했었는데 이제 이걸 보고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는가 보면은 이제 EF 다음에 더 이상 트레이닝할 필요가 그 니드가 없었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오버핏이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오버핏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트레이닝 애큐러시보다 더 중요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인디케이터 나타내는 모델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가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트레이닝 그 애큐러시는 이미 저희가 여러 번이나 한 번이나 뭐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이미 트레이닝이 된 이미지예요. 이제 모델이 배운 이미지고, 근데 이제 밸리데이션 이미지는 아직 거기에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더 좋은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리고 왜 스몰러 데이터셋에서 오버피팅이 더 잘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왜냐면 스몰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양이의 얼굴만 있는 사진들이 있다면 이제 고양이의 몸통이 있는 사진이 없는 경우 그 더 스몰러 데이터셋이라 이제 몸통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얼굴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고양이의 뭐 꼬리나 뭐 발이나 이런 피처들을 포착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몰러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오버피팅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네,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그 슬라이드 중에 그 코드 중에 fit 언더바 제너레이터가 있었는데요. 그게 최신 텐서플로우에서는 이제 그 사라진다고 이제 워닝이 뜨고요. fit 메소드가 뭐 일반 데이터셋이나 혹은 제너레이터 데이터셋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냥 fit 메소드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콜앱 같은 데서는 네, 그 정도가 좀 언급드릴 정도 내용이고 첫 번째 주는 되게 그 컨볼루션의 첫 주라 내용이 일단 도입부가 좀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더 질문사항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네.